네, 저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될 재무금융 박사과정 1기 최명수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부분은 이제 스토캐스틱 볼라토리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컴퓨터 화면만 보고 제가 이렇게 떠들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익숙지가 않아서 이제 좀 많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좀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이랑 이야기는 잘 들리시죠? 네, 그럼 우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일반적으로 이제 스토캐스틱 볼라토리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블랙쇼즈 옵션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것을 언급을 할 텐데요. 먼저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은 이제 이런 이제 확률 과정을 따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이시는 시그마 이 자체가 이제 상수라는 겁니다. 블랙슈즈 기본 가정에서도 이제 옵션 만기까지 이 시그마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그마 자체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확률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온 상황이 이제 스토캐스틱 볼라틸리티 모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변동성 부분인데요. 이 변동성 부분이 또 다른 확률 과정을 따르게 되는 이런 모형을 이제 스토캐스틱 볼라틸리티 모형이라고 합니다. 스토캐스틱 볼라틸리티 모형은 네, 스토캐스틱 볼라틸리티 모형은 이제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헤스턴 모형이라는 것도 있고, CV 모형, 그다음에 세이버 모형,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제 가치 모형,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들을 캘리브레이션하고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 많은 방법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저희는 이번 시간에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라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되게 거창해서 이제 뭔가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이제 먼저 마코브 체인이라는 겁니다. 마코브 체인은 일종의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갈 때 이제 바로 전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이제 수식으로 한번 써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1기부터 n-1기까지 어떤 변수들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n기에 어떤 상태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엔 바로 전기의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마코브 체인 자체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1차 마코브 체인인데요. 1차도 될 수 있고 2차, 3차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는데, 2차 마코브 체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확률은 전기와 전정기 모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게 2차 마코브 체인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주로 살펴볼 내용은 1차 마코브 체인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코브 체인의 예시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오늘 이제 짜장면을 먹었으면 내일은 짜장면을 잘 안 먹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한식을 먹었으면 내일은 한식을 먹을 확률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양식을 먹고 그 다음날 또 양식을 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점심 메뉴가 내일의 점심 메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상태 전이 확률표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마커브 체인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한식을 먹었는데 내일도 한식을 먹고 모레도 한식을 먹을 확률이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오늘의 한식을 먹고 내일 한식을 먹을 확률은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한식을 먹고 내일이랑 모레 한식을 먹을 확률은 이제 오늘 한식 먹고 내일 한식 먹고 내일 한식 먹고 모레 한식을 먹고 얘를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과코브 체인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엔 내일의 상태는 오늘이 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얘는 많이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적인 수치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무한히 많은 시도를 해야만 이제 참값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한번 이제 시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참값에 대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데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다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사위를 6만 번 던지는 겁니다. 6만 번 나와서 1이 나오는 숫자를 기록을 해서 실제로 1이 나올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주사위를 600번 던지는 경우와 6,000번, 6만 번 이렇게 점점 횟수를 늘려갈수록 실제 1이 나올 확률인 6분의 1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예시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로, 세로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안에서 이제 무수히 많은 점을 찍습니다. 이제 그 점을 찍었을 때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 작으면 true를 기록하고, 이제 아니면 false를 기록해서 실제 총 시뮬레이션 횟수분의 true가 나온 횟수에다가 정사각형 넓이인 4를 곱하면 실제 원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방식인데요. 얘는 간단해서 우선 제가 샘플 코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수를 생성하는 라이브러리와 그림을 그리는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느리지가 않은데 좀. 그리고 제가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런 과정 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함수를 정의를 해놓았는데 간단하게 이 x랑 y, x축에서 점을 하나 고르고 y축에서 점을 하나 골라서 그러면 평면에서의 점이 하나 찍힐 겁니다. 그 점의 원점부터의 거리가 1보다 작으면 1을 기록을 하고요. 1보다 작으면 false를 기록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시뮬레이션 과정을 한 100번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00번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00번만 실행을 해보면 실제 원주율의 원의 넓이는 3.14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지만 100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참값과 굉장히 차이가 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10,000번까지 늘리게 되면 실제로 원의 모양과 가까워지면서 실제 원의 넓이인 3.14와 매일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시뮬레이션 횟수를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저희가 원하는 참값과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하려고 하는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는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시뮬레이션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몬테카를로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뽑힌 샘플이 다음 샘플을 결정한다 라는 의미에서 마코브 체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코브 체인을 이용한 샘플링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샘플을 추출하고자 하는 저희가 타겟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타겟 분포는 이제 정확하게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비슷한 함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겟 함수로부터 실제 확률 밀도 함수를 근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샘플링을 할 겁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함수는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함수입니다. 0.3회, 엑스포넨셜 이렇게 들어가는 함수인데 네,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작점을 정해줘야 됩니다.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MCMC 샘플링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 줄 것은 이제 랜덤 시드를 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X0를 저희는 이제 7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7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제한 분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7 다음에 어떤 포인트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추천을 받게 됩니다. MCMC의 2단계는 제한 분포로부터 다음번에 추출해 볼 샘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 분포, 여기서 이제 GX라고 불리우는데요. 뭐, 어떤 확률 분포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다루기 쉬운 확률 분포는 이제 노멀 분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멀 분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꼭 노멀 분포가 아니라 뭐 어떤 분포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메트로폴리스라는 방법론은 이제 그 시메트릭한 확률 분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이고요. 그다음에 뭐 헤스팅스는 일반적인 확률 분포에 대한 경우까지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메트로폴리스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확장한 뭐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시메트릭한 확률 분포로 이제 정규 분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초기 값인 x0를 기준으로 정규 분포를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는 이제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 마음대로 표준 편차를 2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x0를 기준으로 이제 분산이 표준 편차가 2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난수를 뽑을 겁니다. 그럼 이 x0 요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뽑을 건데 제한된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하나 뽑았을 때 저희가 두 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어떤 경우가 나올 거냐면 첫 번째는 처음에 저희가 초기 값으로 설정한 이 x0보다 함수 값이 작은 경우, 두 번째는 저희가 초기 값으로 선택한 x0보다 함수 값이 큰 경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처럼 초기에 x0의 함수값보다 x1의 함수값이 작은 경우 이 값은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함수값이 큰 경우, 이 경우에는 저희는 이 데이터를 샘플 데이터로 사용을 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개의 함수값이 비교를 해서 나중에 고른 함수값이 더 크면 저희는 받아들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그냥 처음 리젝한다고 했는데 그냥 리젝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이제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유니폼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하나 고를 거고요. 그 난수가 아까 앞에서 저희가 디시전 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했는데 이 디시전 룰이 난수보다 크면 이 x1 값을 저희는 받아들일 거고요. 난수보다 작으면 이 x1을 버릴 겁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뭐 10,000번이면 10,000번, 100,000 번이면 100,000번 이렇게 계속 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예시를 이제 코드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플롯의 결과를 뭐 코드 아래에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함수 자체가 지수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했고 이제 확률 PDF나 CDF를 이용하기 위해서 스태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난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랜덤 라이브러리 임포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겟 함수를 미리 정해 놓았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함수를 저희는 타겟 함수로 정했습니다. 이런 이제 이런 분포를 가지는 저희는 샘플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이제 나는 분포를 갖는 샘플을 만들어낼 거고요. 제한 분포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 분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를 저희는 제한 분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표준 편차를 2로 설정을 했고 총 시뮬레이션 횟수는 이제 10,000번으로 정했습니다. 초기 시드 값은 위에서 이제 샘플로 7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7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초기 시드 값은 아무거나 선정을 해도 됩니다. 난수를 뽑아도 되고요. 이제 숫자를 박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x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저희가 뽑은 샘플 데이터를 계속 누적을 시켜서 데이터를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가 디시전 룰을 먼저 정하기 전에 저희는 유니폼 분포를 따르는 난수, 왜냐하면 이 디시전 룰에 의해서 얘를 리젝을 했을 경우에 디시전 룰이 유니폼 분포를 따르는 난수보다 크면 그 데이터는 저희가 샘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난수를 하나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xnew라고 하는 새로운 샘플을 하나 고를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예를 들면 7로부터 평균이 7에서부터 표준 편차가 2인 난수를 하나 뽑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디시전 룰은 저희가 원하는 얘가 fx1에 대한 이제 결과값이고 얘는 fx0에 대한 결과값이어서 그 두 개의 비율로 저희는 디시전 룰을 정할 겁니다. 이 디시전 룰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저희는 얘를 데이터의 샘플로 받아들여서 데이터에 쌓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정한 유니폼 분포를 따르는 난수보다 크면 얘를 받아들이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온 결과값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분포는 이런 분포를 갖는 데이터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실제 저희가 생성해낸 데이터 샘플들이 이런 분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MCMC의 핵심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샘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쓰이냐고 쓰일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한정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어떤 샘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샘플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이제 MCMC를 이용해서 이제 스토캐스틱 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는 이런 모델을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그마는 지수 분포를 따르고 이 SI는 또 노멀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전기의 영향을 받고 이제 또 분산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시그마 의 마이너스 2승이 분산을 갖는 그리고 또 실제로 저도 이제 논문을 참고를 한 건데 이제 실제로 그 주가의 일별 수익률은 실제로는 노멀 분포랑 비슷하지만 노멀 분포보다는 이제 테일이 조금 두꺼운 T 분포를 따르는다고 하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모델을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그 이 수익률은 T 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도 일종의 그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르는 이렇게 했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은 이렇게 따르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인 것 같은데 저희가 SI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I는 이제 로그 볼라틸리티 프로세스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는 저희 MCMC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코드를 다 짰지만 저희가 여기서 사용할 거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런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한 줄씩 코드를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라이브러리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삽질을 해서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 구글 콜랩에서 PYMC를 사용을 하면 버전이 이제 3.7이 설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플로팅을 하거나 뭐 샘플링을 하거나 이러는데 모든 기능들이 이제 3.8 이상에서 이제 제대로 기능이 작동을 해서 저희는 이제 3.8 이상의 PYMC를 강제로 저희는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안 해줘서 지금 한 2주를 고생을 했는데요. 뭐 주피터 노트북이나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콜랩에서만 안 돼서 이제 찾다 보니 뭐 이렇게 버전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콜랩에서 뭐 테스트를 하실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버전을 강제로 지정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그 아비즈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는 이 결과값들을 이제 좀 예쁘게 보여주는 이런 라이브러리인데요. 뒤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고, 저희는 MCMC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PYMC 모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3.9, 8, 정확히는 이제 3.8 이상의 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PYMC3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YMC 버전이 3.9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먼저 이제 데이터를 먼저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도 이제 그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데이터를 쓰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같이 모형을 발표해 주신 학우분께서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와서 하는 걸 보여주셔서 저도 그걸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열 데이터를 2008년부터 2009년 이제 어제까지 데이터를 코스피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 코스피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 클로즈드 종가를 사용을 할 거고, 요즘에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 거의 2,600을 가까이 보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이 일별 로그 수익률을 볼 거기 때문에 일별 로그 수익률로 변환하는 이 리턴 이제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NA를 날려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2009년 금융위기 때 데이터, 여기가 이제 최근 코로나의 이슈에서 이제 리턴이 변동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PYMC3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 건데요. 그러니까 PYMC가 여러 가지 통계 모형을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글을 잘못 단 것 같아서 네. 오늘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을 저희가 처음에 만들 건데 이 모형은 여러 가지 모형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PRMC3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형을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론이어서 이렇게 모형을 저희는 스토캐스틱 볼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얘는 이제 실제로는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그 X축을 이제 날짜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누 앞에서 보여드렸던 누를 지수 분포로 선택을 했고 람다를 0.1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도 마찬가지로 람다가 5인 이런 변수로 설정을 했고, 이 볼라틸리티 프로세스는 가우시안 랜덤워크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턴, 저희는 리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된 리턴을 R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얘를 누는 앞에서 생성된 누, 그리고 뮤는 0, 람다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한 이유는 만약에 누랑 람다 값이 누랑 시그마 값이 정해지면 저희는 요 R에 대한 하나의 분포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페이퍼에 나와 있는 샘플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T 분포로 됐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노멀 분포로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든 모델을 좀 많이 오래 걸리네요. 지금 아직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중이 아닌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PyMC3 라이브러리를 보면서 이게 라이브러리가 없었으면 얘를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얘를 다 코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PyMC3가 파이썬 라이브러리 자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든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지금 이 모형이 어떤 분포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아마 레이텍 함수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좀 깨지더라고요. 이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누는 이제 람다가 0.1인 익스포넨셜 분포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깨져서 참고만 하시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x축을 인덱싱을 하는 데 있어서 날짜로 인덱싱을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얘를 도식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모델2 그래프 비즈라고 하면 요 함수를 이용하면 저희가 만든 모형이 어떤 하이러키를 가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시그마 지수 분포를 따르는 시그마 다음에 를 통해서 볼라틸리티 프로세스가 계산이 되고, 볼라틸리티 프로세스와 누를 통해서 이 R의 T 분포를 따르는 R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도식화가 돼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저희가 만든 모형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해낼 겁니다. 먼저 샘플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R에 대한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값을 미리 데이터를 뽑아내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인데, 들어오는 이제 100번을 뽑는 겁니다. 총 100번의 시뮬레이션 횟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Q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이제 조종을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어렵게 좀 헷갈리기는 한데, 결국에는 시뮬레이션을 총 200번을 합니다. 200번을 하는데 앞에서 튠에 들어있는 숫자만큼은 이제 안 쓰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체인은 실제로는 이 분포를 한 번만 뽑아내면 실제로 얘가 맞는 분포인지 틀린 분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 식을 해석을 하면 총 200번의 데이터를 샘플링을 뽑는데, 결국엔 100개는 버리고 200번을 4번 하니까 800번의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800번의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저희 코어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800번의 시뮬레이션을 4개의 코어에 대해서
각각 패러럴하게 돌려라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패러럴 컴퓨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얘를 한번 돌려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PYMC의 샘플을 하는데 그 샘플링을 하는 방법론 자체가 NUTS라는 방법론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른 방법론을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얘는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저는 제외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800번의 시뮬레이션을 하는데에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뮬레이션 횟수 자체가 작아지게 되면 참값에 굉장히 그 의미 없는 데이터들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원의 넓이 구할 때도 보면 최소 한 10,000번은 돌아가야 이제 3.14와 비슷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는 800번밖에 안 돌렸기 때문에 이제 실제 데이터와는 좀 괴리가,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원하는 분포와는 괴리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지금 제가 800번만 돌렸는데도 지금 총 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패러럴 멀티 프로세싱 샘플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GPU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막 찾아봤는데 그런 방법이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우선은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YMC3 샘플의 또 장점은 여기 런타임 옵션을 바꿔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그 런타임 옵션 런타임 유형 변경. 네.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 되긴 하는데 그거 클릭하시면 네. 하드웨어 가속기에 GPU, TPU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빨라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시뮬레이션 횟수가 긴 경우는 미리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빨라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돌리셔야 됩니다. 다 리셋해서. 문제는. 이게 지금 얼마 안 해서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를 한 16,000번 정도 돌리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확 줄였는데 이게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모델을 보면서 궁금한 게 중간에 KP 리턴이라고 돼서 그 데이터 있잖아요. 그게 그 몬테카를로 추정하는데 핏하는 데 있어서 인풋에 어디로 들어갔죠? 제가 잠깐 놓친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말씀하시는? 거기 그 KP 언더바 리턴 그게 데이터잖아요. 네네. 네, 그게 우리 모델 추정하는데 어디에 들어갔죠? 여기 리턴 값이 리턴 얘를 값.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화해서 그냥 리턴으로 예.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디에 들어갔나요? 한번 제가 돌려보시고 추정하는데 PYMC 그 change return이라는 변수를 저희가 그 알겠습니다. 여기서 네. 예. 제가 그
16,000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었는데 그 30분이 시간이 걸리고 또 제가 30분의 오디오 빈 시간을 채울 자신이 없어서 우선은 한번 시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컬에서 주피터로 돌려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콜랩이라 그런가요? 주피터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콜랩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PYMC3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고 되게 편리해 보이는데 그거 좀 네. 아쉽네요. 네. 그래서 다른 기능, 그러니까 샘플 함수 말고 이제 다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를 사용하는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아직 샘플은 GPU에 최적화되지 않았다고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보다 시간이 조금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지금은 절반 정도. 아직도 GPU는 다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제가 미리 돌려놓은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결과글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샘플링을 하는데 NUTS 방법론을 이용을 했고 이제 실제로 멀티 프로세싱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4개의 체인을 4개의 코어에 대해서 각각 이제 패러럴하게 수행을 했고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로우랑 튠의 합친 숫자만큼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게 곱하기 4인 10,000번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뭐 컨버즈 하는지 그러니까 다이버스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산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제 에러 메시지가 안 나왔는데요. 위에를 보시게 되면 얘는 이 샘플이 컨버즈하지 않는다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결과에 대한 이제 테이블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이제 결과 값이 수렴은 하지 않았지만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모델을 통해서 샘플을 계산했고 그 샘플을 통해서 저희는 R에 대한 분포를 계산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계산을 하고 저희는 테스트를 100번만 했기 때문에 이제 총 400개 400개의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제가 미리 돌려놓은 거는 2000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총 8000개의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플롯을 할 수가 있는데요. POMC 또 장점이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생성해낸 샘플에 대해서 그래프 도식화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저희가 컨버즈 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불려놓은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시그마는 뭐 이제 각각 이제 저희가 총 4번의 2000개씩 4번을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분포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근데 얘도 이제 굉장히 좀 언스테이블한 것처럼 보이죠. 이 4개가 좀 비슷해야지 저희는 비슷한 결과를 얻는 게 좋은데 누를 보시게 되면 누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다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얘를 중심으로 비슷해 보이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시계열 데이터도 보면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가 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는 아직 시뮬레이션 횟수가 좀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언스테이블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위에 이제 데이터는 더 엉망이죠. 400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엉망인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얘는 되게 오래 걸려서 우선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볼라토리 프로세스 자체가 시계열마다 이제 분포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000개의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이 3,000개의 데이터가 각 3,000개 분포가 다 그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얘를 가지고 저희가 플로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예측된 변동성의 분포를 나타낸 거고요. 위쪽 보게 되면 이 분포랑 누를 가지고 저희가 아래 분포를 초록색 선 아래 로그 리턴을 한번 예측된 로그 리턴을 플로팅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희가 데이터는 그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뭐 유사하게 따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미리 얘는 이제 시간이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좀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네요. 시간이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한번 돌려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얘를 안 돌렸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위에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안 돌려놔서 지금 여기가 다 안 도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냥 봐서 저희는 지금 시뮬레이션 횟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제 통계치를 살펴볼 텐데 저희가 이 R-헥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값이 얼마나 잘 수렴되었는지 알려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R-헥 값이 뭐 1에 가까울수록 잘 수렴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HDI라고 하는 부분은 Highest Density Interval이라고 해서 뭐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뭐 94%의 확률로 그래프의 범위 안에 밸류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와 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시그마는 확실히 1보다는 크기 때문에 좀 그 언스테이블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앞에서 저희 샘플을 돌린 거를 보시면 여기 얘가 이제 시그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그마 스태틱스가 R-헥이 1.4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컨버즈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상한 결과를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아비즈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했는데 그 아비즈의 서머리를 이용하면 또 저희가 테이블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얻어서 시그마 아이더에 대한 테이블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볼라토리티 프로세스는 날마다 이제 그 분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3,000개에 대해서 각각 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플롯을 해보면 이게 원래는 이제 하나의 변수당 이제 한 줄씩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3,172개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얘 아래든 뭐 1에 가깝게 저희가 원하는 분포를 샘플을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만들어낸 분포랑 이제 실제로 리턴의 데이터가 잘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CMC 자체는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랜덤 넘버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랜덤이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랜덤은 아니고 좀 굉장히 낮은 수준의 랜덤 넘버.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정규 분포를 뽑아내게 되면 그 정규 분포를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횟수가 시뮬레이션 횟수가 굉장히 많아야만 이제 정규 분포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난수는 아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횟수가 더 많아져야 저희가 원하는 분포를 얻기가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수도 랜덤 넘버, 할튼 시퀀스나 그다음에 서브 시퀀스를 이용한 수도 랜덤 넘버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난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난수를 쓰면 시뮬레이션 횟수를 작게 쓰더라도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난수를 사용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횟수랑 컴퓨팅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